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그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해가지고 좀 업무적으로 엮이는 걸 갖다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요, 이 둘 사이는 관계가 잘 성립하지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류운전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 좀 색다른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예. 오늘은 GT 분들에게 예. 조금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고 예. 이 사람들 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좀 좋은 띠 궁합, 아, 예. 그걸 좀 알아보려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네네. 자, 이제 먼저 GT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정 자체가 좀 여리고 차분해요. 그러면서 조신하고 또 좀 이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지적이다고요? 예, 지적이다 이렇게 아. 뭔가 좀 논리적이고 네. 합리적이고, 자 그러면서도 좀 환경 변화에 대단히 좀 민감해요. 민감하다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환경에 따라 좋게 얘기하면 환경 변화에 그때그때 잘 적응을 하는 것이고, 좀 이 옆에서 보면 나쁘게 보면 좀 약간 기회주의자다?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좀 있는 편이고, 추진력도 좀 약한 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을 결정할 때 아까 논리적이고 이지적이다, 지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무언가를 갖다가 결정할 때는요, 네. 본인의 직감을 믿고 결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네네네네. 바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촉이 좀 있다 예,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에요. 네네네. 자, 이런 GT하고 가장 잘 맞는 띠를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소띠입니다. 소띠. 예. 근데 제가 이제 띠별 궁합, 띠별 귀인 이걸 말씀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게 좀 약간 위험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나 궁합을 볼 때 네.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사람 성격은 어떻고, 물론 이제 잘 맞을 수 있는지도 봐야 되지만 각자의 성격,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 다른 데 가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보면 띠별로 궁합을 많이 보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네. 각 자리가 차지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령대라는 게 있고, 네. 또 사회적 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네. 요 띠가 차지하는 자리가 우리가 보통 이 집안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로 얘기하면 무슨 가문, 뭐 집안. 자, 조선시대 때는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어떤 뭐 런닝메이트가 되든지 네. 아니면 뭐 부부가 되든지 간에 네. 이 개인적으로 둘 사이가 맞고 안 맞고는요 아무 관심 없었어요. 집안만 잘 맞으면 돼. 개인끼리는 그냥 지들이 맞춰야 돼. 또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자기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 결정을 내림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가문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띠만 본 거예요. 여기가 집안 자리다 보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왜? 뭐 집안이야, 뭐 가문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일할 당사자들, 같이 살게 될 당사자들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띠별 궁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사람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뿌리에 행동하는 자리다 보니까, 예, 좀 그게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궁합이라고 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네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T하고 가장 잘 맞는 띠는, 예, 소띠입니다. 소띠. 예, 이 소띠라고 하는 분들이요, 좀 우직해요. 그리고 정직하고 또 꾸준함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GT이신 분들이 보면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소띠이신 분들은요, 네. 뭔가 꾸준하고 우둔하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한 길로 외길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요. 잘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 GT가 생각이 좀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의심이 좀 많고 걱정이 좀 많은 단점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소띠, 아까 우직하고 정직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GT 입장에서는요, 이 소띠를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소띠의 부족한 부분을 GT가 잘 보완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GT와 소띠,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 얘기는 꼭 나와요. 네네네. 쥐띠하고 가장 잘 맞는 띠가 소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 명리학적으로 보면 네. 어떤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네. 이 음양이 딱 합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쥐띠와 소띠가 음양이 합치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단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 쥐띠와 소띠의 관계는 이제 단결한다, 화합한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각자가 강화가 되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리고 또 안정적일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음양합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부지간이 가장 남녀로 만날 때 요 궁합이 가장 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녀가 아니라 이제 같은 동성끼리 직장인으로 만난다. 네네네. 이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음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애정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즉, 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제 쥐띠와 소띠가 만나게 되면 네. 이제 사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친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손발이 잘 맞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 음양합의 단점이 있어요. 다쯤인 거예요? 잘 깨져요. 잘 깨지나요? 예, 잘 깨져요. 그러니까 친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네네네. 이제 저희들끼리는 뭐 형, 충, 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운에서 요런 게 들어올 때마다 보면 잠깐씩 이제 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친밀도는 대단히 높은데 네. 이제 위기가 중간에 한 번씩 온다. 그럴 때보다 조금 잘 깨질 수도 있다. 잘 깨질 수도 있다. 그럴 때를 좀 조심해서 잘 넘겨야 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직장이나 사업 등에서 좋은 궁합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자, 직장이나 사업에서 잘 맞는 궁합이다라고 하면, 자, 아까 말씀드린 음양의 궁합은 애정 친밀도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직장 사회 궁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조건부라는 얘기는 나와요. 네.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나하고 가장 손발이 잘 맞거나 뜻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있잖아요. 네. 글자 그대로 좀 공적이고 업무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렇게 봤을 때 네. 쥐띠와 가장 잘 맞는 띠는 원숭이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숭이. 예,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런데 이 업무적인 관계도요, 남녀 간에 만나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상당히 좋은 쪽에 속해요, 이게. 네네네. 뭐냐면 애정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아까 공적인,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적.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갖다가 잘, 뭐라나, 유지를 해야 한다든지, 네. 애들을 잘 키워야 한다든지, 부부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향이 다르면서 또 역할 분담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남녀가 만나도 아주 상당히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원숭이띠는 일단 있잖아요. 좀 꾸준하고 인내적인 부분은 약간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교적인 부분이고 좀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좀 이 변덕은 조금 있어요. 네네. 변덕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고 또 이 용띠하고도 좀 어느 정도 잘 맞거든요. 용띠요? 예, 이 용띠는 밖에서 보기에는 좀 자기 중심적이고 네. 굉장히 고집이 세요, 용띠들이. 그러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러나 이게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쥐띠의 약점을 갖다가 네. 잘 보완할 수가 있어요. 보완을 해준다고?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집중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쥐띠가. 그래서 이 용띠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할 줄 알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네네네. 근데 쥐띠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띠는 현재를 잘 못 보고, 네. 쥐띠는 미래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잘 맞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아까 이 쥐띠하고 원숭이띠가 잘 맞는다 그랬죠? 네네. 쥐띠하고 용띠가 잘 맞는다 그랬죠? 네네. 자, 요 셋이 모이면요, 네. 시너지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4나 5가 돼요. 그러니까 요 세 명이 만나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쥐띠예요. 쥐띠가 빠져버리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원숭이띠하고 용띠는요, 네.
뭐 나쁜 궁합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예. 근데 요 사이에 쥐띠가 딱 끼어들어 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세 명이 딱 삼합을 이루어요. 전문 용어로 삼합이라 그래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네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요, 굉장히 강한 결합력과 또 이 그 역할 분담이라고 딱 벌써 이 세 띠의 특징을 보면요, 네네.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 세 띠가 목표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표가 같다. 이 목표가 같다. 무엇을 하게 되면요, 네네. 동일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같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이라는 조건은 붙지만 있잖아요. 네. 결합력은 아까 말씀드린 소띠와 쥐띠보다 결합력은 훨씬 더 강해요.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요,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하는 외부의 어떤 환경에 결합력이 잘 깨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좋은 띠가 있는 반면에 또 만나면 좀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겠죠. 네. 먼저 쥐띠하고 가장 안 맞는 띠가 말띠예요. 말띠요. 예, 예. 자, 이걸 갖다가 시계를 이렇게 놓고, 하루에 시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네. 쥐띠는 밤 12시예요. 네. 말띠는 낮 12시예요. 쥐띠는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해요. 말띠는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해요. 완전 정반대. 예, 예,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말 쓰잖아요. 물과 불의 관계라고. 네네네네. 글자 그대로 둘이 만나면 물과 불이 관계인 거예요. 뭐 하나 맞는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하려 그러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쥐띠와 말띠가 상당히 안 좋은 관계인데, 저는 그래도 이건 걱정을 안 해. 왜 그러죠? 왜냐하면요, 애시당초 아예 안 맞다 보니까 시작부터 둘이가 같이 무엇을 한다?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애초에. 예, 애초에 어찌저찌 하다가 둘이가 예를 들어 한 부서에 엮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럴 확률은 좀 많이 적긴 하지만 부부가 된다든지 하면 사사건건 좀 충돌을 한다. 사사건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둘이 어떤 관계를 맺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이게 막 발령이 그렇게 나버리면 네네. 어떡할 거예요. 매사 부딪히면서라도 있어야 되지, 이게. 그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그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해가지고 좀 업무적으로 엮이는 걸 갖다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요, 네. 이 둘 사이는 관계가 잘 성립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조심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양띠예요, 사실은. 양띠. 예. 요걸 우리가 이제 원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이제 원진살. 원은 원망한다, 원수가 된다. 네. 지는 성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글자 그대로 원수가 된다. 우리가 뭐야, 쳐다만 봐도 신경질 난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정식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서기 양두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 쥐는 네. 싫어한다. 뭐 양머리에 뿔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양머리에 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게 들이받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양띠가 보면 좀 점잖고 우직하고 좀 순하고 네. 그래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 뿔이 있어요, 뿔. 이게 수틀림 갖다 들이받아 버린다는 거죠. 네네네. 뭐 들이받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냐면서도 그래도 왜 그냥 쟤는 왜 저래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왜 학을 떼버린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학을 예, 때가. 쥐띠가 양띠의 이런 모습을 한 번씩 보게 되면 학을 떼버리게 돼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원진살이 왜 무섭냐 하면요, 앞으로 모든 띠에서 원진살 얘기가 꼭 나와요. 처음에는 잘 맞아요. 네. 이게 원진살이 꼭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가요? 예, 처음에는 되게 잘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은근히 부부지간에 보면 원진살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꽤 많아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잘 맞거든요. 잘 맞아요. 그러면서 좀 사소한 거 하나 둘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좀 뭐라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소한 건데, 왜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거지만 누군가한테는 좀 심각한 게 있잖아요, 이게. 그죠. 남들은 다 사소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나는 그것만 보면 뭐라 그러나 이게 학을 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런 것들이 하나 둘씩. 자, 사소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근데 한 번씩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아주 그냥 진짜 진절머리가 나.
속이 막 뒤집히고. 뒤집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요, 글자 그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쳐다만 봐도 자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쥐띠하고 양띠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띠예요, 이게. 자,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다시피 네. 특히나 이 인간적인 어떤 관계, 궁합을 얘기할 때는요, 네네. 띠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정말로 이거야말로 전체 사주를 갖다가 보면서 또 이렇게 합은 잘 들어와 있지만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럼 짧게 알아봤는데 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